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빗줄군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이것은 응주목사 빈 여로가 건립한 정암선생 정려 유허비입니다. 정암선생은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뭐 이런 게 나왔죠. 소격서 폐지나 현량과 실시를 보고 정암선생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조광조가 생각이 나야죠. 조광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선지를 하나씩 읽어볼까요?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빌미가 되었다. 그럼 또 무갑기을 연연중명이 나왔죠. 엄청나게 나옵니다. 선지 1번에 나온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빌미가 되었다 하게 되면 무오사화에 대한 이야기죠. 2번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조 반정에 대한 이야기죠. 광해군 이후에 인조 반정을 지나면서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3번 유님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을사사화에 대한 이야기죠. 이름을 또 적어봐요. 윤원영과 유님의 다툼이 되겠습니다. 유님이 기존에 이제 대유원이라고 그러고 윤원영이 이제 소유원이라고 그러죠. 자, 4번 상황의 보기를 목적으로 성산문 등이 일으켰다. 단종의 보기를 주장한 거죠. 세조 때 계유정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5번 위훈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김효서마에 대한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뭐 정답이야 5번이 될 테고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보죠. 밑줄군 임금이 제위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자네 양재역 벽서가 붙었다는 소문 들었나? 대비께서 권력을 잡고 간신히 설치니 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네. 양재역 사건 하게 되면 명종 때가 되죠. 명종 때 세계는 기억하자. 임꺽정하고 그 다음에 구황초료. 구황초료가 나왔다는 것은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양재역 벽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문정왕후죠. 임금의 상심이 크시겠군. 대비마마와 이기, 윤원영이 나왔죠. 부갑기을 연연중명에서 소윤의 승리, 소윤에 해당하는 게 윤원영입니다. 이로 인해 곧 조정에 큰 변고가 생길까 두렵네. 자, 선지 읽어봐요. 신유박해로 천주 교인들이 처형되었다. 순조 때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제 또 박해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정조 때 박해가 있고 순조 때 박해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좀 구별해서 암기를 하자. 정조 때가 신의 박해라고 그래요. 신해를 외우기가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신해 통공이 있죠. 유기전을 제외하고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거. 그래서 뭐 같은 해가 되겠습니다. 신해 박해 그리고 신해 통공. 그래서 정조 때 일어난 게 신해 통공이다. 이름을 또 외워줘야죠. 윤지충이라는 이름을 좀 외워주고요. 순조 때 일어난 거. 이거는 신유 박해가 됩니다. 이때 뭐 정약용이나 정약전 흑산도로 유배를 갔죠. 그리고 이승훈까지 기억을 해 둡시다. 신유박해 하게 되면 1801년에 일어났어요. 1801년에 같이 일어난 게 있죠. 공노비 해방. 읽어봅니다. 신유박해 선지 1번에 신유박해로 천주 교인들이 처형됐다. 순조 때 일어난 거죠. 뭐 정약용이나 정약전을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2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되었다. 선조 때 붕당의 시작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3번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정주성도 핵심어가 됩니다. 홍경래의 난이 되죠. 순조 때 1800년도가 넘어가면은 연도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서북인들의 지역 차별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4번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무갑기을 연연중명 하니까 명종 때 옳은 설명이죠. 5번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현종 때 전개가 되죠. 1차, 2차. 1차, 2차를 또 이름으로 외워두자고 했어요. 기해예송하고 갑인예송이다. 무갑기을 연연중명만 외우고 있으면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봐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조선시대 활동했던 문신 겸 학자로 영남학파의 종조로 불린다. 호는 전필제이며 성종의 신임을 받아 홍문관, 부재학, 승정원, 도지, 이조천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의 학통을 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죠.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등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 김종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쪽에서 좀 포인트를 잡자면 김일손 정도는 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김굉필까지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정해창, 김굉필, 김일손 하게 되면 뭐 자주 나오는
무갑기을 연연중명에서 모사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무갑기을 연연중명. 1번 갑술왕국으로 전개해서 축출되었다. 갑술왕국이 뭐예요? 축종 때 일어난 거. 인현왕후의 복귀를 의미하죠. 숙종 때에도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자꾸 반복을 하면 암기가 쉽습니다. 숙종 때는 경, 기, 갑 해가지고 3번의 환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신왕국에서 서인이 이기게 되고 허적과 윤유가 제거되죠. 기가 뭐가 있어요? 기상왕국이죠. 이번에는 서인에서 이제 송시열이 사사가 되고 남인 쪽에서 장인빈하고 남인이 올라가게 되죠. 세 번째 갑술왕국이 있죠. 선지 1번에 나온 거. 그래서 이제 인현왕후 쪽이 다시 올라가면서 서인이 승리하게 되고 남인, 장희빈 쪽이 이제 제거되죠. 그래서 경기갑 하게 되면은 서인.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온 거는 남인이 오죠. 예송에서 1차와 2차를 거치면서 2차에서 남인이 승리를 해가지고 남인 쪽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후에 경신왕국을 거치면서 서인으로 가고 다시 기사왕국을 거치면서 남인으로 갔다가 갑술왕국을 거치면서 다시 서인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조광조에 대한 설명이죠. 조광조 하게 되면 기묘하게 죽었다. 기묘사화. 3번 무호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3번이 옳은 설명이 되죠. 4번 색경을 저술하여 농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박세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색경 이것도 핵심어가 되죠. 색경. 5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양명학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파고들지는 않고요. 정제도에 해당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이 3번이죠. 무갑기을 연연중명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은 위훈 삭제 등 개혁 정치를 추진하다가 훈구파의 반발로 유배되어 사사당한 그의 옛 자취가 기록된 비입니다. 조광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조광조 하게 되면 기묘한 죽음을 맞았다. 기묘사화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선지 읽어봐요. 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무갑기을 연연중명에서 무호사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이번 소학의 보급과 공납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게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맞는데요. 약간 다른 문제들에서 안 나온 내용들이 나왔죠. 소학의 보급 그리고 공납의 개선. 자, 조광조 때 가게 되면은 예선 연중하고 연산군 이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참여한 훈구파들이 득세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살인파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살인파 하게 되면 이후에 16세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16세기에 이제 성리학적 가치가 확산되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향약, 향촌의 약속이죠. 기존에 이제 유향소를 좀 대체하는 그런 의미로 자꾸 향약이 주장되게 됩니다. 사실 그 향약의 시작은 우리가 이황과 이의에 대해서 그게 그 출제 중심이 되지만 조광조 때 최초로 이제 여시향약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족 중심으로 향촌 질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파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서원과 향약은 살인파의 기반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성리학적 가치도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전에 나왔던 선지 중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동몽선습이 있죠. 동몽선습이 중종 때 만들어져서 뿌려지게 되고 소학도 마찬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학의 보급과 공납의 개선 이 이전에 계속 문제가 됐던 거 박납의 폐단이라고 그러죠. 복납법 관련해서 박납의 폐단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하면서 훈구를 두르고 사림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한능검 시험이 늘 그렇듯 다른 선지를 읽어보면은 2번 말고는 다 제껴야 하는구나 그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또 읽어봅니다. 기축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였다. 이건 송시열에 대한 설명이죠.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4번 예한 향약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 이왕이죠.
향약도 조광조의 여씨 향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이왕과 이의로 가게 되죠. 이왕 하게 되면은 예한 향약, 이의 하게 되면은 해주 향약이 됩니다. 향약 하게 되면 향촌의 약속 해서 향촌에 있는 구성원들을 다 포함시켜서 약속이란 게 뭐예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통제입니다. 약속을 안 지켰다. 약속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향약에 관한 거는 2개 정도가 사실 뭐 한 90% 이상이고, 조광조 때 여시 향약 했다. 이거는 이게 최초인데 조광조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 거를 가져와서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예한 향약과 해주 향약 이거 정도만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사변록에서 6.25 경전에 대한 독자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박세당에 대한 설명이죠. 박세당이 지금 사변록 그리고 아까 나온 색경이 있어요. 박세당은 뭐 이 2가지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소거법으로 풀더라도 2번이 답인 거를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소학의 보급과 공납의 개선을 주장했다. 이 내용을 보고 살인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봐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변방의 일은 병조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변방의 일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키워드가 됩니다. 이걸 읽으면서 비변사구나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근래 변방의 일을 위해 땡땡땡을 설치했고, 가는 뭐 비변사가 되겠죠. 변방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실제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비변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 정리를 또 했지만 또 정리해봐요. 비변사 하게 되면은 삼을임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삼포 하면은 삼포 외란이 있죠. 중종 때 일어난, 우리 예선 연중 그러잖아요. 조광조가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때 임시로 설치를 해서 명종 때 을묘외변이 있게 되죠. 이때 상설화가 돼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뭐 당연히 선조고, 이때 회고기구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일을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왕권이 약화가 되죠. 이후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세도 정치계의 중심 기구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폐지한 건 누구예요? 흥선 때 폐지를 해요. 그럼 뭐 조선 전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비변사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걸 골라주면 되죠. 혹 병조 판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도리어 지엽적인 입장이 되어버렸고, 천판 이하의 당상관의 전혀 일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청컨대 혁파하소서 라고 나왔습니다. 기억 읽어봐요. 왕명 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었다. 이건 승정원에 대한 설명이죠. 니은 임진왜란 이후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다. 옳은 설명입니다. 최고 기구화가 된다고 했죠. 디귿 조광조를 비롯한 사례임의 건의로 혁파되었다. 이거 뭐 소격서 정도 되겠죠. 혁파라는 단어가, 조광조 혁파라는 단어가 나오면 소격서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리을 세도 정치식의 외척 세력의 기반이 틀렸다고 해야죠. 조광조가 하니까 세조 정치식의 외척 세력의 기반이 되었다. 그럼 리을까지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니은과 리을이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